안녕하십니까. 네, 통합과학을 맡은 화학 강사 이유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통합과학에 대해서 과목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과목에 대한 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방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면요. 저는 지금 대치메카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이고요. 그리고 대치동 소재하고 있는 다원교육에서 통합과학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과학에 대한 이해를 제가 커리큘럼 상으로 잘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국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합과학을 앞으로 담당하게 될 강사입니다. 일단 보시면요. 통합과학에서는 어머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크게 물리 파트하고 화학 파트, 그 다음 생명과학 파트와 지구과학 파트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의 근본적인 교육과정의 배경이라는 것이 중학교 때 배운 과학들을 조금 총망라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과정하고의 어떤 연계성이 좀 진해서 학생들이 제목이나 단원명만 보고서는 다 아는 내용이 지금 반복되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사고에서는 물론 물리 1이나 물리 2, 물리학 1, 2와 같은 그런 전문교과 과목을 접목시켜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통합과학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국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역시 그 맥락으로 통합과학,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 과목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기출 문제나 그동안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신 것들을 분석해 본 결과 물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생들이 5개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념을 수정하는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으셔서요. 물리학 1, 2에서 출제되고 있는 수식, 계산을 굉장히 지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안 내세요. 그럼 뭐냐? 지금 여기 문제를 좀 예시문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수식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죠. 앞에 역학단원에서도 수식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돼 있는 그런 형태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5개념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때 주기율표라든가 원소기호 같은 것들을 물론 학생들이 배우고 오기는 하는데요. 이 원소기호 같은 그런 내용들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거의 암호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암기 내용을 바탕으로 이것들을 반응식으로 연결시켜서 적용이 가능한 능력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학생들이 좀 다 알고 있다. 조금 쉽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약간 중학교식의 공부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물리나 화학보다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에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문제의 이 예시문이나 그림들은요. 중학교 때 이미 다 본 내용들입니다. 그럼 학생들은 어떤 착각을 갖게 되냐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쓱 보고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네 하면서 문제를 가볍게 풀고 시험에 임하게 되는데 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문제 출제를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기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요 그냥 문장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헷갈리게 문장을 출제하십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말장난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이 답인데 기역만 고른다거나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을 모두 고른다거나 하는 식으로 굉장히 헷갈리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토식까지 정확하게 외우는 그런 공부가 병행되지 않으면 그냥 실수로 틀렸다고는 하나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엉뚱한 점수가 나오게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통합과학을 과학임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학생들이 일명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에 비해서 점수가 훨씬 낮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그 이유가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를 거칠게 합니다. 막 쿨하게 하는 거죠. 문제 한번, 개념 한번 읽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상 없으면 넘어가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대비를 할 것이냐 해서 대비책을 이제 먼저 스스로 이제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이제 개념이야 학교에서 한번 배우고 학원에 오게 되면은 학원에서 한 번 더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는지를 체크하려면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개념서를 보지 않고 그냥 알아서 문제를 풀려면은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 암기를 하는데 무턱대고 암기를 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암기 방법이 좀 존재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암기를 하더라도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완벽하고 꼼꼼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암기가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 방법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들을 총망라해서 관리가 진행돼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 것이냐. 보시면 일단 뭐 적중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문제풀이 트레이닝, 그다음에 주간 테스트와 암기 테스트, 숙제 오답 클리닉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학원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걸 정말 적절하게 시행이 한 번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루틴으로 자리를 잡아가서 학생들의 공부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험 점수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암기 테스트인데요. 어머니들께서 지금 핸드아웃에서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넣어드리기는 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구멍을 다 뚫어놨습니다. 구멍을 다 뚫어놓고요. 이 구멍이 교과서에도 있고 제가 직접 만든 개념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채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암기가 진행되지 않으면은 요걸 다 채워 넣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걸 완벽하게 암기가 되고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될 수 있을 때까지 집에 안 보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암기 테스트가 가장 베이스로 깔려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주간 테스트를 봅니다. 주간 테스트는 매 시간마다 그 개념 시간에 수업을 했던 내용들, 개념서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숙제로 나갔던 내용들을 토대로 주간 테스트를 작성해서 매 회차마다 10문제씩 보고 있고요. 이 주간 테스트는 실력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100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0점이 안 나왔다라는 거는 복습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공부를 좀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게 되는데요. 이걸 만약에 틀리게 되면 요 문제랑 똑같은 예를 들어서 4번 문제를 틀리게 되면 요 4번 문제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 문제 3개를 꼭 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지금 실수로 틀렸던 잘 모르고 틀렸던 어찌 됐든지 간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유형 분석을 완벽하게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과제 피드백,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머님들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오답 노트, 오답 체크일 것입니다. 저도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문제만 풀고 그거를 채점 후에 그 추수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안 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과제를 낼 때 학생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과제를 조금 더 완성도 있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답을 뒤에 붙여주지 않습니다. 답을 일단 안 붙여주면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뒤에 있는 답을 참고하지 않고 문제를 푸니까 굉장히 좀 시험 보는 듯한 느낌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교가 저 수업에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조교가 이걸 모두 채점을 해서 다시 나눠줍니다. 그럼 채점의 결과를 보고 얼마나 과제 수행도가 있는지, 완성도 높게 꼼꼼하게 공부를 했는지 밝혀지고요. 그 다음 이걸 오답을 이렇게 많이 틀리면 그걸 다 고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굉장히 귀찮아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시부터 숙제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숙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하는 자세가 시험에서 실수를 줄이는 첫 번째 태도 형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 구조를 보시면 개념 정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저랑 문제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요 1, 2단계에서 했었던 내용으로 주간 테스트를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 그 주간 테스트는 무조건 틀리면 재시험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1, 2, 3단계가 매주 진행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직전 보충 시간 또는 그 직전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의 형태로 시간 안배 연습 및 서답형이 있다라고 하면은 서답형 쓰기 연습과 관련된 내용을 연습하면서 이제 그 모든 중간고사 대비반의 주차를 채우게 됩니다. 일단요, 그 어머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요, 요 숙제 오답 체크를 하기 전에 이제 채점 결과를 제가 여기 핸드아웃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문자로 제가 발송을 합니다. 얘는 채점 결과를 발송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간 테스트로 보여드렸던 이 아이는 여기 점수가 기재되고 이름과 함께 사진으로 보내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리포트를 만들어가지고 어머님들께 메일로 발송드렸는데요. 굉장히 귀찮아 하세요. 그러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얘기가 너무 길어서 잘 보고 싶어 하시지 않으신 그런 그 니즈를 좀 반영해서 간단하게 매 회차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토대로 3주차 정도의 어머님들과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드리고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어머님들과 추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그 수업의 구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 강의 경력이 17년 정도 됩니다. 예, 그 주로 대치동 강남권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단국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그 기출문제를 제가 참고해서 봤을 때 유사한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는 학교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로 제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그 통합과학 강사, 화학 강사 이유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